성중실록 125권 성중 12년 1월 28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이조에서 아뢰기를 노인직은 비록 대전에 실려 있지 않으나 지난 병신년에 전교를 받은 가운데 나이 80세 이상인 사람은 양인과 천인을 논하지 말고 일 작업을 제수하고 원래 직임이 있는 사람은 또 한 작업을 더하며 당상관은 전지가 있어야 제수하는 것을 영원히 항식으로 삼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후로는 여러 도의 관찰사가 여러 고을의 장부와 호적을 상고하여 나이 80세가 찬 사람이 있으면 전에 노인직에 제수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조사하여 매년 세수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아뢰고 본조에서는 다시 사실을 확인하여 제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실록 125권 성중 12년 1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허종에게 유시하기를 강변의 여러 진과 여러 구자의 조전장과 군가는 얼음이 풀리는 대로 운을 나눠 먼저 보내고 경은 강의 얼음이 모두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126권 성중 12년 2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제하여 오일순과 서세진의 직접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중실록 126권 성중 12년 2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박철운이 와서 아뢰기를 안주목사 심안인이를 개차하도록 명하셨는데 신등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심안인은 파원이의 사위인데 옥상군 이제가 옹주의 말을 와서 아뢰었기 때문에 개차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자 박철윤이 말하기를 옥상군 제가 멋대로 제수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니 참컨대 공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심안인은 외임을 규피하려 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기한에 준하여 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옹주는 바로 태종의 딸이며 옥산군은 그의 삼촌 조카이니 삼촌의 말을 듣고 와서 아뢰는 것은 참으로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심한이는 법에 의하여 기한에 준하여 서용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126권 성중 12년 2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항을 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 장령이 인석이 아뢰기를 옥상군 이제가 멋대로 심안인을 개차하도록 아뢰었습니다. 참모가 정말로 병고 중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상언하여야 할 것인데 정말로 제가 감히 아뢰었으니 참건대 그를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한인의 처모가 비록 말을 하였더라도 옥산이 당연히 상언을 올리도록 주의하여 할 터인데 그렇게 못하였다. 그러나 사사로이 아랜 것이 아니니 어찌 공문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 인석 등이 또 아뢰기를 단송 도감에서 판결하는 것은 첫 번의 판결로 변경시킬 수 없는 논안을 만들어 다시는 정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1층에서 잘못하였다고 2층에서 다시 판결하고 2층에서 잘못했다 하여 3층에서 다시 판결하게 한다면 옥송이 어떻게 단결되겠는가? 더구나 현량은 자를 가려서 위임하였는데 어찌 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사사로움을 따라 잘못 판결하는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중실록 126권 성중 12년 2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옥상군 이제를 불러 전교하기를 경이 옹주의 말을 와서 아뢰었는데 대간이 그러다고 한다. 경이 옹주의 말을 듣고 상언하도록 지휘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게 못하였으니 대간의 논박이 옳다 하였다. 성중실록 126권 성중 12년 2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정괄이 아뢰기를 옥상군 이제가 멋대로 심한인의 일을 아뢰는 것은 부당하니 청컨대 그를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상군이 아뢰는 것은 비록 부당하나
어제 이미 체규하였으니 군문할 수는 없다 하자 정괄이 말하기를 제가 종친으로서 멋대로 사사로운 일을 아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아랜 것이 아니다. 성정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아뢰었다 하니 헌납 김성경이 아뢰기를 공공연하게 입게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만약 성전 내시를 보고 가만히 아뢰었다면 오히려 옳았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시를 보고 가만히 아뢰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 말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는데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김성경의 이 말은 매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고 정갈은 말하기를 죄는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패단은 키울 수 없으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갈은 말하기를 아무리 이미 체규를 하였다고 하나 창건에 공문하게 하여 여러 종친으로 하여금 거울 삼아 경계하는 바가 있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 김승경이 아뢰기를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99채인데 임합한 곳은 철거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산맥의 금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중대에서도 모두 금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가의 말로서 일체 철거시킨다면 주민들의 원망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운조의 길고 짧음이 어찌 지리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민심이 화하면 전심도 화해지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지리학설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풍수학을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겠는가? 무릇 산맥에는 모두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금기하였는데 요즘 사람들이 간혹 윗사람을 업신여겨 파고서 집을 짓는 것이 매우 많은데도 풍수학의 사사로운 인정으로 검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자 설경 송질이 아뢰기를 지리학서는 3대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며 한나라와 당나라 이후로 방사들이 주창하여 만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내가 간수 동쪽과 전수 서쪽을 점쳐보니 나급이 길하다고 하며 내가 또 전수 동쪽을 점치니 또 나급이 길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의 중앙을 선택한 것을 말한 것인데 지금의 술가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말을 하며 그 음영을 살피며 그 유천을 본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 삼으려 하니 허탄하고 망령된 것이 심합니다. 지금 철거시켜야 할 집이 199채에 이르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5, 6명을 밑돌지 않으니 합하여 계산하면 사람의 수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처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수가 199가가 이르는가 하자 김승경이 말하기를 가묘를 아울러 계산한다면 200여가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말하기를 지리학설은 모두 쓰지 않는가 하니 송질이 말하기를 비록 모두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김승경은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말한다면 금지 오ገብ이 번성하고 국가에 해로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꼭 철거시키려 하십니까? 하였으며 송질은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도는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 중대한데 어찌 지리 화복설 같은 믿지 못할 일로서 백성들의 원망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산을 고르고 지역을 가려서 부모를 장사 지내는데 그것도 지리 학설을 쓰지 않는 것인가? 하자 김성경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으로 산을 가려서 장사하는 자는 바람이 막히고 양지 바르며 토층이 두텁고 물길이 깊은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이 정말 지리학설을 쓰지 않고 바람이 막히고 양지 바른 곳만을 골라서 장래하는가?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사대부의 집안에서 산을 가려서 장래하는 자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니 김승경의 말이 틀렸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단송 도감에서 소송하는 사람이 15일 동안 현신하지 않으면 소송하던 노비를 속공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쌍방이 합의하여 소송하지 않는 자가 들어있으니 속공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전의 친착하는 법에 의거하여 한 것이다 하니 정괄이 말하기를 도감에서 한번 판결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는 문안으로 만들었다가 만약 관리들이 잘못 헤아리고 판결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듯합니다. 관리가 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안다고 사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도감은 현령한 자를 정선하여 임명하였으며 위에는 2명의 당상관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당청이 있으니 나는 생각하건대 사사로이 용납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였다. 시독관 정성근이 아뢰기를 지난해에 급제 출신 자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으니 취인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군가 하자 정성근이 말하기를 주호문, 김수영, 신자주, 김계행 등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니 용모와 언어로서 취할 수 없으며 마음씨는 쉽게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모두 3대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음을 분별하겠는가? 무릇 한 권의 직임을 띈 자는 반드시 큰일을 맡겨본 뒤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주관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따라다니는 자가 많이 있으니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대개 쓸만한 사람은 간혹 임명하여 어려운 일을 다스리게도 하며 혹은 문필을 맡긴다면 그 사람의 재지와 기국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아랫사람이 현명하고 안음을 주상께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조의 당상관을 가려서 임명하면 적답한 사람을 전형하여 뽑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이 늘 생각하건대 장수의 임무를 감당할 만자가 적으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조께서는 미리 허종, 이숙기, 김교, 정난종, 이극균, 황석생을 양성하셨는데 지금 만약 미리 양성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거용한다면 사줄들이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발탁하여 등용하면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 모름지기 겸손한 자를 골라 임용하라. 그리고 이 계동은 쓸만한 사람이다. 문무를 모두 갖추었는데 지금 저지른 것은 술에 취하여 실수한 데 불과하다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이 계동은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술 마신 자는 눈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가 참으로 중대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고관이 되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이가 하루아침에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채임되기에 이르러서는 직임을 잃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역무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였다. 책규는 책망하였다. 다 이름이다. 운조는 하늘로부터 받은 복조, 방사는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이다. 성전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헌납 김성경이 이르기를 부모를 장사 지내면서 지리를 는 취택하지 않고 토충이 두텁고 수맥이 깊으며 바람이 막히고 양지 바른 곳에 매장한다 하였는데 이는 눈앞에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옥산군을 논하면서도 말하기를 승정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뢰는 것은 불가하지만 가만히 아뢰는 것은 가하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대간의 말인가? 그를 개차하도록 하라. 성전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정과 상명군수 이영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신정에게 이르기를 가서 잘 다스리라. 대간이 경을 탐람하다고 논하지만 낱낱이 들어 말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하니 신정이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 신숙주는 여러 대의 원훈으로 늘 신에게 교훈하기를 너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섬겨라 하였으므로 이를 생각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간이 신의 탐람함을 논하는데 어찌 눈으로 보지 않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성명한 조정에 폐를 끼쳐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영에게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7일사에 지나지 않으니 가서 특별히 조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6월 3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정현조를 유록대부 의빈부 의빈 하성부원군으로, 정성조를 자헌대부 하남군으로, 정회를 봉훈랑 수 사관은 헌납으로, 구치홍을 가선대부 행 강릉 대도호 부사로, 김효손을 통정대부 행 정주 목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청컨대 중국 조정의 제도에 의하여 선유, 오지, 진득수, 호안국을 공자의 사당에 종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권임 정은 윤석보가 옥상군 이재의 멋대로 아랜주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심한 이는 기한에 준하에 수용하지 말도록 이미 명하였는데 또 무엇을 논하는가 하였다. 권임이 또 아뢰기를 단송도감에서 한 번 판결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안을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아니하면 옥성이 언제 결단이 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정승과 사관원을 불러 봉유경의 전후초 사건을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대개 사람들이 먼저 미천한이에게 장가들었다가 뒤에 장가든 이를 중하게 여겨 낳은 자식이 있으면 귀하게 하려고 문득 적자라고 일컬으니 서울과 지방이 모두 그러합니다. 지금 봉회의 일 또한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첩의 소생이라면 내금이도 진실로 헌구가 없는 자만을 허속하게 하는데 동반의 현관을 어찌 헌구 있는 자가 얻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문서가 착오되었다는 것으로 귀천을 논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아비의 청혼을 따라 후처의 소생으로 제사를 받들게 하고 봉회 등은 예전같이 적자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작, 이세필, 윤석보, 신경은 의논하기를 봉유경의 전취 김씨는 봉회, 봉령을 낳았고 후취 이씨는 봉신, 봉순 등 8남매를 낳았는데 모두 지난 계사년 전에 두 사람의 철을 함께 둘 수 있을 때 장가들었습니다. 전실 후실이라고 칭하여도 인정과 법에 해롭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후처를 사랑하였다 하여 철을 첩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나 봉유경의 문기에 봉해와 봉령은 첩의 자식이라 칭하고 봉신은 제사를 받들 장자라고 칭하였으니 적첩의 분별은 그의 아비가 이미 정해 놓았으며 봉해도 굿을 잡아 첩자로 칭하면서 장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반을 여러 번 거쳤다 하여 적자로 의의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이 아뢰기를 단손도감에서 판결하는 것은 한 번으로서 변경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대개 사고과 정직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가 비록 사사로운 것을 따르지 않으나 만약 잘못 헤아린다면 백성들의 원한이 있을 듯하니 청거대 2번으로 한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5개를 정수하도록 허락한다면 마땅히 장례원으로 하여금 청리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감 관리도 틀림없이 힘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장례원에서도 스스로 판결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도감에서 판결한 대로 따른다면 그것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하자 김작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도감 마감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특별히 민정을 판결사로 삼았다. 그러나 어떻게 삼청의 5개를 모두 단결하겠는가 하고 곧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한 번으로서 변경할 수 없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원한이 있을까 두려우니
두 분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도승지 김계창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소송하는 사람이 다시 지난날과 같을 것입니다 하고 김자금 말하기를 외방의 사람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서울에 머물면서 병 때문에 현신하지 못하고 15일이 경과한 자도 모두 속공하게 하셨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로 병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알렸을 것이다 하므로 김작이 말하기를 30일 동안 현신하지 않는 자는 대전의 친착하는 예의에 의거하여 당시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집이 박재순이 또 옥상군 이재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간 이세필이 옥상군 이재의 처벌 등을 청하였다.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 장령 이감이 옥상군 이재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세필이 또 아뢰기를 단송 도감에서 15일 동안 현신하지 않으면 속공한다는 법은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도감에 나눠 보내진 것은 기한 내에 소송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정리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 법이 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고 영사 이 극변은 말하기를 이 말이 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정괄 정한 신경이 단송 도감에서 판결하는 것이 한 차례 판결이어서 변경할 수 없는 문안으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논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신경이 또 아뢰기를 이제 풍수학설 때문에 200이 넘는 집을 하루아침에 모두 철거하게 되는데 후사가 이를 존중하고 믿어 주민들이 집을 거침없이 철거시킬까 두렵습니다. 신이 모르긴 하지만 도읍과 장지는 다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지는 풍수수를 쓰고 도읍만은 쓰지 않는가? 그대들이 처음에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 수를 줄인 것이다 하자 신경이 말하기를 만약 지리서를 숭신하였더라면 재산과 조사의 집만 철거시키고 소민들의 집은 헐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할 줄 알았다. 소민들은 무지하여 원망을 윗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헐지 않게 하였고 사리를 아는 조사는 스스로 금기를 알 것이니 헐어버린다 한들 어찌 원망하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이창신은 말하기를 아무리 사리를 아는 조사라도 돌아가 거처할 곳이 없다 하면 어찌 혼자서만 원망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처자 노비의 무지한 자이겠습니까? 똑같은 금기처에서 어떤 이는 헐고 어떤 이는 헐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엄량을 살피며 그 유천을 본다 하였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삼남쪽을 양이라고 서북쪽을 음이라 하며 유천은 샘물로 관계하는 이라 말한다 하였는데 최호원이 이 두 귀절로 지리학설을 전가하였으니 이는 성경 현전을 끄려 목적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경전에 널리 정통하셨으니 최호원의 말이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훤히 아실 것입니다. 대개 지리학설은 금기하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도 꺼려 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남대문에서 남소문에 닿도록 한 길이 남산 밑에 둘려 거마가 통행하며 또 도읍 내의 방해와 곡경이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기묘하지 않은 산맥에만 집을 모두 철거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등이 감히 아뢰는 것은 집주인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후세의 패단이 있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뒤를 계승하는 임금이 혹 이를 빙자하여 풍수학설을 신용하게 되면 술가들이 따라 그것을 주창하여 말하기를 아무개의 집은 바로 아무산의 금기처다 하여 백성들의 집을 회철시키는 일이 끝내 없을 것이니 그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수학이 처음에 집
것을 금하지 않았다가 철거시키는 데 이르러 인민들로 하여금 원망을 윗사람에게 돌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지리학설을 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폐지하였을 것이다. 하고 곧 주하부에게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신이 지리학설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요긴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까? 숫자를 줄여서 설거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검토관 민사건은 말하기를 이마 한 곳이라면 사례를 아는 조사라도 반드시 안심하고 살지 못할 것이니 철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산맥의 요긴하지 않은 데 있는 집은 철거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에 궁궐을 수리하면서 기년이라 하여 정지하였는데 그때 대감과 관상감에서 길 일을 잘못 골랐다 하여 처벌하기를 청하더니 지금은 어찌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가? 행행도 모두 길 일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엄량의 국위를 쓴 지가 오래인 것이다 하였다. 정궐이 말하기를 지리학설을 모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두 믿을 것 같으면 앞으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아랠 뿐입니다. 또 평범한 사람의 일족은 모두 같은 산맥 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도우반의 백성이 조밀하게 사는 것이 국가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방해는 옆길이고 곡경은 구분길과 지름길이다. 행행은 임금의 행차이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공조 한성부 관상감에 전교하기를 금기하는 곳과 임합하는 곳의 집을 아우러 철거시키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겸집이 이득승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강동 3등은 모두 길가에 고울이니 청컨대 다시 두 고울을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 장령이 인석이 아뢰기를 봉회를 적자로 논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그 아비가 노비 문권을 봉회를 첩자라 청하였고 봉회 자신도 문권에 창명하였으니 그가 첩자인 것이 분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회가 내금이로서 영덕 박천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는데 내금이는 세계를 가려서 뽑은 지가 오래이다. 그리고 또 당시는 두 사람의 철을 아우러 두는 법이 있었는데 그 아비가 후취인 이시를 처로 삼았으니 이시를 사랑하여 한때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첩자를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아비가 첩자로 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으니 자식된 자가 형평상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봉혜의 어미는 바로 향리의 딸이며 후치인 이 씨는 세족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이 씨를 총애하여 봉혜를 첩자로 삼은 것입니다. 세간의 세속에서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적첩의 분간을 문란시키는 자가 많이 있는데 더구나 그 당시 법으로 두 철을 아우러 둘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문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첩자가 맞고 정리로 말하자면 적자가 분명하다 하였다. 동지사 이극기가 말하기를 김윤이 수양무의 상을 입지 않았다 하여 사헌부에서 처벌을 청하였는데 도리어 사헌부는 천인인 수양부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을 수 없다는 법을 세웠으니 신은 생각하건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유모는 비자인데도 오히려 7일의 복이 있는데 더구나 수양부모의 상에 복을 입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 대간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은 말하기를 사대부가 천인의 상에 복을 입는 것은 염치의 도를 잃은 것입니다. 비록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양자된 자가 어딜단 마땅히 신상 3년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이 인석은 말하기를 사대부가 천인의 상에 복을 입으면 좀비의 분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기는 말하기를 노비와 재물을 물려받고서 하루의 복도 입지 않는다면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환관 김효광 안중경 이효지에게 노자 각 일두씩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1464년 이후에 환자곡을 수납하는 방도를 아래다. 호주에서 아래기를 병순년에 받은 전교 내에 여러 고리 수령으로 갑신년 이후에 환자곡을 10분하여 1분을 수납하지 못한 자는 한 작업을 강등시키고 2분을 수납하지 못한 자는 두 작업을 강등시키는 것을 항식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그 뒤로 게을리하여 거행하지 않아 군수를 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항하는 곡식도 앞으로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작업을 강등시키는 법을 거듭 밝히지 않으면 수령들이 반드시 죄책을 규면하려고 오래된 환자곡을 일시에 징수하여 독촉을 할 것이니 피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청간대 10분의 3으로 비율을 만들어 해마다 점차적으로 수납하여 회개하게 하고 시행한 자는 회유를 허락하되 그 중에 매우 게을러서 전부 수납하지 못한 자는 계문하에 파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였다.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명하여 대가를 수행한 제추와 대간을 대접하게 하고 인하여 풍악을 내려주었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추우니 각자 한껏 마시라 하였는데 행호군 장유승이 바로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자 대관이 아전을 시켜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일어나 춤을 추었는가 아니면 전지가 있었는가 하자 장유승이 갑자기 중지하고 부복하니 대관이 자상에 나아가 불경한 죄를 행문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4일 모 첫 번째 기사 이조 참판 김유 정랑 최반 좌랑 유인호의 직임을 파면하고 참의 신부는 좌천시켜 대우군으로 삼았다. 이는 민효남이 밀양부사를 사퇴하자 마땅히 외직으로 소용하여 하는데 상의원 첨정으로 제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4일 모 두 번째 기사 김계창을 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성준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채수를 통정대부 승경은 도승지로 이길보를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이공을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이세피를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경준을 통헌대부 행사관은 사관으로 박거겸을 자험대부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박식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박양신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심정원을 절충장군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4일 모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채수가 아래기를 건자의 신이 죄를 범하였다가 특명으로 환사하였으며 수개월이 되지 않아 도승지에 발탁되었으니 황공하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불차 타경한 사람은 어떤 이는 재덕을 다른 사람보다 겸비하고 어떤 이는 공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데 지금 신은 한 가지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나 총명이 이와 같으니 외인이 들으면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도승지의 임무는 매우 중대하여 신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명이 어느 곳에서 나갔는지 감히 이같이 아뢰는가 사임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개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자 채수가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재덕이 없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너무 중하게 받으면 복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재덕은 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제왕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를 등용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 성지들을 보건대 비록 모두 임용할 만한 자질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경은 국가를 위하여 사사로움을 잇는 의지가 있고 아랫사람에게 부쫓고 윗사람을 속이는 태도가 없으므로 발탁하여 도승지로 삼았으니 경은 권문에 아부하지 말고 심지를 방자하게 하지 말라.
일신의 영역과 화복은 모두 흠 한자에 있으니 힘쓰라 하였다. 불차 타경은 계제를 밟지 않고 벼슬에 올렸습니다. 흠은 공경합니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에기를 여러 종친의 조례가 모두 두 석패를 폐용하는데 대전에 위배됩니다. 청근대 금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홍도와 한 가지를 승정원에 내리면서 말하기를 이 꽃이 매우 일찍 피었으니 볼만하다. 승지들은 실을 지어 올리라 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한칠의 참판 김계창이 와서 아뢰기를 승문은 교리 김의형이 앞서 이천 교수로서 정사하였습니다. 대개 외관으로서 정사하는 자는 임기에 준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도로 외관으로 제수하는 것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 강학소는 본조 정락 남제와 사촌 형제이니 법으로 마땅히 상피하여야 하는데 신등이 주의를 착오하였습니다. 청근대 아울러 개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정사는 벼슬아치가 사직 참가 등의 원서를 관에 제출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제한대군 이현 하승부원군 정현조 의빈 홍상 오산군 이주 언천군 이찬 정량군 이순 영천군 이정 아림군 이정 청풍군 이원 거평군 이복 강원정 이진 하음정 이재 검성정 이집 완성정 이귀정에게 각각 아마한 빌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예주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본도의 변방지역 사람들은 모두 무예를 업으로 하여 학문의 뜻을 둔 자가 적으며 또 서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서관에 간직된 사서미 소학, 효경을 먼저 내려보내어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고 그것으로 가르치게 하며 관찰사가 순행할 때 고강하게 하여 아무 고을에는 물리가 통하여 장래가 있는 자가 몇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여 아래 연후에 사학과 삼경을 뒤따라 보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주월동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마침내 의빈 홍상의 집에 거둥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 인석이 아뢰기를 봉회는 그 아비가 이미 첩자라고 문권을 만들었으니 그를 적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자라 의논한다면 후시를 아들로서 제사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사리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철을 아울러 두게 하였는데 그 아비가 후추의 말을 따라 첩자라고 칭하였으니 사건이 애매한 데 관계된 것 같다. 더구나 이미 내금이 수령이 되었으니 그가 첩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단송도감의 송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인원이 있는데 신등이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말하여 보라 하였는데 이 극배가 말하기를 김소란 사람이 한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김승서라 하였습니다. 김소가 살았을 적에 문권을 작성하여 김승서를 수죄하기를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나이가 40이 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자식을 수양하는 것이 첫째 죄이며 수령이 부임하였을 적에 나아가 뵙지 않은 것이 둘째 죄이며 가늠한 비자를 빼앗는다 하여 화를 내면서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죄이다. 내가 관청에 아뢰어 죄를 논하여야 하나 부자 사이의 은혜를 손상할까 여겼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비에 이르렀어도 빼앗지 않았다. 그러니 너가 먼저 마냥 끝내 적자가 없거든 첩자에게 허락하지 말고 두 딸의 손자에게 물러주어라 하였는데 김소가 죽자 김성서가 이 영번을 3세 전에 수양하였으니 노비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의노는 아비의 명령에 따라 이미 두 딸의 손자에게 물려주라 하였으니 외손자에게 결급하는 것이 옳다 하고 한 의노는 그 아비의 유서에 이 뒤로는 수양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며 수양한 아들은 곧 자기 아들과 같으니 이 영번에게 결급하는 것이 옳다 하는데 두 의논이 모두 사리에 가깝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연히 그 아비의 명을 따라 외손자에게 결급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성귀다를 가정대부 2조 참판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 지평 박철윤이 아뢰기를 이제 성규다를 2조 참판으로 삼으셨는데 판서 한칠에도 무인으로 임으로 물망에 맞지 않고 참판 또한 무반이니 물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음을 알아서 쓰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규달의 입음은 취할 만하되 그 사람이 현명하고 현명치 않으면 다 알 수 없으니 개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작 등이 또 봉희의 사건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아비가 억지로 창명하게 하였다면 자식이 거역할 수 없으며 또 사람의 철을 아우러 두던 때이니 첩자로 논하는 것은 틀림없이 후초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더구나 봉해는 이미 내금위와 수령을 거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상 정괄이 아뢰기를 봉해의 아비가 문건에 이미 첩자로 칭하였고 봉해도 창명하였으니 이것은 한 가정의 살림살이이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내금위에 예속되었고 또 동반을 경력하였는데 만약 첩자라면 어떻게 이와 같음이 있겠는가. 사정이 애매한데 관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자 헌납정회가 말하기를 문권에도 첩자라고 칭하였고 봉해가 스스로 창명하였으니 그가 첩자라는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람되게 내금위에 예속되고 동반을 지낸 것도 죄가 있습니다 하고 정괄은 말하기를 봉해의 적자 의논은 비록 국가에 해로움이 없는 것 같으나 강상을 문란시켜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한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여주 목사 조지주가 전에 양주 목사가 되었을 적에 관둔전을 사서로의 세가에 증려하였다가 이때 이르러 발각이 되어 파직되었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천인 수양 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제 사건을 정성, 정부 및 승지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노사신 이극배 윤호 한계이 이훈 채수 변수 성현 이세필은 의논하기를 대저 선왕의 제례에 없는 일을 후세에서 마음대로 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예조에서 천인 수양 부모를 위하여 대공의 복을 입는 것은 옛날 제도에 근거가 없습니다. 수양 부모의 기른 은혜가 아무리 중하다고 하지만 어찌 유모가 저지로 길러 성장시키는 은혜보다 지나치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였으라면 유모의 예의에 의하여 심화복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중학유생 권이형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겸교수 김직소는 직임에 제수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유익하며 권장하고 후진을 힘쓰게 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제 외직으로 나가게 하여
화순 현감으로 삼으시니 신등은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양승이 사업으로서 외적으로 나아가 도주의 지방 장관이 되었는데 하번 등이 그를 오려 유임시키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개 백성을 다스림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 직임이 참으로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 풍화의 근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김직손을 예전 직임에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를 개차하라 하였다. 육액은 인도하여 도와줍니다. 성주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단송도감에서는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 많은데 장례원에서는 어째서 적은가? 그것을 물어서 아래라 하였는데 사평, 윤, 백돈이 와서 아래기를 판결을 마치고 아래는 것은 반드시 상언한 사건이고 그 나머지는 직결하기 때문에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민정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그대를 판결사로 삼은 것은 지체되는 옥성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3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공조에서 아래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오동나무를 배양하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셨는데 오동나무는 악기와 군기에 쓰이는 곳이 가장 기묘합니다. 상가대 금년부터 서울의 여러 관사에는 각각 10조씩 외방의 여러 고을에는 각각 30조씩 심게 하고 본조 및 관찰사가 고찰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채수가 아래기를 신이 형방으로서 단송도감 1청을 겸하여 관장하고 있으므로 도감 공사를 다스리려고 하면 형방공사는 많이 유체될 듯합니다. 대저 도승지의 직임은 각 방을 겸해서 총괄하는 것이니 청건대 다른 방에 나누어 옮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말 그대의 말과 같다. 대저 형방과 호방은 공사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유체됨이 있을 것이다. 내가 홍문관원으로 하여금 도감공사를 나누어 주고자 하니 승지들과 함께 동시에 아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 하니 국직제학 이의보 부은교 이명숭 교리 이세광 부교리 이장신 정성근 수찬 조위를 써서 아뢰었더니 이명순 이장신 조위에게 낙점하였다. 이장신 조위가 아사르기를 신등은 전혀 이를 경험하지 못하여 감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 무릇 노비의 유아 전제의 송사는 반드시 처음과 끝을 자세히 알고 난 뒤에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아랜다면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그대의 말과 같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어렵겠는가. 대개의 공사는 그 대요만 들어 아래면 매우 가하다.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데 그대는 어찌 이와 같이 겸손한 말을 하는가 하고 인하여 이명숭은 1층에 임명하고 이장신은 2층에 임명하여 하며 조위는 3층에 임명하되 판하만은 예전대로 승지가 서명하도록 명하였다. 성주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영하도관찰사 이극돈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삼봉도 유서 한 통을 보내니 그것을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주어 보내라 하였다. 성조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보다. 성종시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조사 통사 최유광의 칙서와 문견 사건을 베껴가지고 먼저 왔다.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야인의 사변이 어떠한가 하니 최유광이 대답하기를
신이 정로를 경유하여 왔는데 그들의 종족은 없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말하기를 작년 가을부터 침략해 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근자에는 우리 변경이 틀림없이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나여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이 칙스를 보건대 허희를 우리나라에 쓰는 그릇에 여기는데 황제는 물품을 내려주었으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후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강희명을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으로 이승수를 자헌대부 의정부 우천천으로 정문창을 통정대부 여주목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남학, 유생, 안자겸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교수 조중휘는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않았는데 겨우 수월이 지나자 도로 화순 현감으로 임명하셨으니 신등은 결망합니다. 지난번에 중학 유생들이 교수 김직손을 유임시켜달라고 글을 올려 청하였다가 연호를 받았습니다. 유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정은 피차의 간격이 없으며 인주가 말을 창납하는 도도 선후의 분간이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중희를 유임하도록 허락하셔서 신등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3대비가 경복궁으로 이어하인데 대왕대비의 한증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산부 감찰 권경운이 병으로 사직하자 불러서 묻기를 그대가 정말 병이 있는가 아니면 감찰의 직임이 기묘하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가 만약 한직으로 바꾼다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지금 늙은 데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신이 만약 병들어 눕게 된다면 누가 구호를 하겠습니까? 원컨대 고향에 가까운 고을 교수로 임명하여 주셔서 여생을 마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수원에 정속된 난신 봉석주의 첩 금일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잔치를 내리고 어제 율시 한 편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삼전에게 문안하고 경해루 아래에 나아가 종친들이 활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3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득근대 화순현감 조중휘가 남학 유생들의 상수로 교수로 유임되었다 합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사표와 자목은 직임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대체로 내직을 중하게 여기고 외직을 가볍게 여가 한번 외직의 관리가 되면 여러 계교로 규면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중휘는 본래 사표가 될 만한 행시가 가르칠 만한 학문이 없는 자로서 즉 하나의 용류이며 유생들도 모두 초친의 무리로서 대체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전례를 인용하여 조중휘를 유임시켜달라고 청하였으니 따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오. 앞으로 규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획책하는 패단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심장하고 원대한 것이므로 이제 따른다 하였다. 규면은 벗어나려고 꾀합니다. 용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부류이다. 초치는 머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이를 갈 무렵의 어린아이이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호주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도의 잔패는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니 홍천의 신공을 아직 면포나 정포로 그 장만한 것에 따라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공은 노비가 신력 대신에 바치던 공물을 말한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축전주 박다성, 냉창진 등 심호와 대마주 종은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덕근대 원각사에서 불경을 박아낸다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경은 박아내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부처를 만들고 절을 세우게 되어 크게 성취에 누구를 끼칠 것이므로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빨리 폐지하여 그 조짐을 막으소서니 어서에 이르기를 불경을 박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 정치에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줄 알고도 나에게 죄를 돌린다면 허물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종친 의빈의 진연을 받고 드디어 종친의 사예를 보았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려 불경을 박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순찰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신이 경기 관찰사와 함께 장단부를 살피건대 그 업건은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인리 노비는 잔패하기가 막심하니 부정하게 할 조건을 해주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5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박재순 정은 신경이 아뢰기를 전에 화원들이 마음대로 천거하여 최경이 도화서 별제가 되었는데 재수하는 일을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한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짓으로 썼으니 이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놓아두고 논하지 않으므로 신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경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자이다. 저들이 그 기회를 전수하고자 함으로 청간 것이며 최경의 청탁을 들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별제는 반드시 그림을 잘 그리는 자를 얻어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격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남이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을 알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별제는 화공을 검거하는 자인데 화공이 저희 무리를 청가했으니 뜻을 둔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남의 이름을 거짓으로 썼으니 역시 공문하지 않았으는 안 됩니다 하였고 지사 이극정이 말하기를 저희 무리를 스스로 청가한 것은 대체 미편합니다 하고 박재순이 굳이 청하기를 거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별제를 스스로 청가한 일과 남의 이름을 거짓으로 쓴 죄는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경이 또 아뢰기를 전에 원각사에서 불경을 박는 일을 폐지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며 신들도 대비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장인을 시켜 박았으니 후세에서 어찌 전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장인을 부르실 수 없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니 신경이 대답하기를 대비께서 장인을 부르실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책에 쓰면 후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비 전에 아래고 빨리 이 일을 멈추소서 하였다. 박재순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해가 하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사도는 행해질 수 없으니 불경을 박는 일은 빨리 멈추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양군의 교생 모중청은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어미의 병을 고쳤으니 실로 효성이 가상합니다. 청컨대 이조 병조를 시켜 제주에 따라 서용하게 하여 뒷사람을 장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27권 성종 12년 3월 5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양주사는 수군 윤척사는 어려서 어미를 잃고 홀로 아비와 살며 고사리를 캐고 물고기를 잡아 조석으로 봉양하였습니다. 그 아비가 죽자 장사를 위하여 이웃에서 빌어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치르고 여묘 살이 3년 동안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뒤로 상망을 당할 때마다 몸소 잔을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계모를 생모와 똑같이 섬겼으니 그 효성이 가상합니다. 신들이 윤척산의 효영을 살피건대 자식으로서 의뢰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나이 젊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생전에 봉양하고 사후에 장송하는 일을 지성으로 하여 마지 않았으니 대전에 의하여 호조로 하여금 상을 주어 권장하도록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